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 자리에 왔어. 항상 고민을 접할 때마다 겹치는 고민들도 좀 많이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공감하지만 그걸 또 공감만 해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오늘도 한번 사연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친구부터 소개를 할게. 박땡영 친구고요. 아이디 OH. 그 다음 안 읽을게. 안녕하세요 유쌤, 제가 요즘 유리알 시리즈 중독이거든요. 덕분에 고사성어, 속담, 관용어에 대해서도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었어요. 쌤이 연기를 잘해주신 덕에 얘도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유리알 시리즈에서 같이 연기하신 국주와 국준이와는 어떤 관계이시고, 무슨 관계? 앞으로도 유리알 시리즈 같은 컨텐츠를 또 내주실 건지 궁금해요 라고 올렸어.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 내가 한번 다쌤 댓글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못 본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 나 이번 기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일단 유리알 시리즈 중독자가 되게 많아. 나도 알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계약이 늦어지면서 아이들이 특히나 유리알 시리즈에 거의 목매듯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잠이 안 오면 이걸 본대. 이거 보면 잠이 와? 아무튼 굉장히 재밌게 잘 봐줘서 일단 선생님은 너무 고마워. 그 강의 찍느라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 진짜 보면 알겠지만 그 꽁트꽁트를 다 찍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또 2로 제작한 이후 작품들은 편집 시간도 꽤 오래 걸렸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보람을 느낀 강의야. 근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 국준이와 국준. 일단 얘기하면 내가 오디션을 보고 뽑았어. 연기를 잘하는 친구들을 오디션을 봤는데 굉장히 경쟁률이 셌어. 그래서 오디션을 정말 많이 받고 카메라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내가 뽑았어. 연기를 시키려고. 이것뿐만 아니라 알겠지만 꽃보다 문학에도 그 친구들이 출연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좀 연기를 자연스럽게 나와 호흡이 잘 맞게 해줄 친구들이 필요해가지고 뽑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연이 닿고 있는데, 아는 친구들은 또 알겠지만 이 국주라는 친구는 지금 BJ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바빠.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또 나랑 한번 합방 해줄 거니? 그랬더니 불러만 주시면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컨텐츠가 될지 모르지만 이 친구와는 또 다른 컨텐츠로 우리 친구를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유리알 시리즈에 대한 반응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또는 이런 것처럼 재밌는 그런 강좌를 선생님이 유튜브에다가도 좀 연재를 해볼까 고민 중이야. 근데 일단 지금 강의할 게 너무 많아. 선생님 오늘 또 강의 받은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 나한테 시간을 줘. 그럼 선생님이 앞으로 잘 채워볼게. 알았지? 이제 궁금해하지 않을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였냐면 김땡현 친구야. 이 친구는 저는 예비중 학생입니다. 초육이란 얘기잖아. 그치? 초등학생이 많은 나의 주변.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수학, 과학은 선행을 많이 해놔서 적응이 잘 될 것 같은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행도 한 1년 정도밖에 안 하고 1년이나 했어 선행을? 국어를? 우와! 특히 나중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국어가 많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무겁고. 게다가 국어학원도 다니는 거야. 내 강의도 보고. 국어학원에서 중학교 지문 보면서 문제풀이 하는데 확실히 수학과학 또는 다른 과목보다는 어렵더라고요. 생소한 문법과 처음 보는 국어 용어 같은 것이 특히 어려워요. 저 중학교 가서 국어 조금 더 이해 잘 되고 문제들을 잘 푸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고 글을 남겼어요. 중학교에 현재 올라가는 친구들하고
그리고 중3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가장 고민이 많더라고요. 중2인 친구들은 이제 한 해 해봤고 또 이제 중3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괜찮은데 중1과 중3 친구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1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선행을 1년이나 국어를 진짜 많이 한 거야, 현아. 진짜 많이 한 거야. 게다가 이렇게 국어 학원의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주 어렵게 가르쳐. 그래야 계속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좀 어렵게 막 어려운 지문 막 아직 준비도 안 된 친구들한테 막 그런 걸 막 먼저 보여줘. 어때? 국어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 약간 이런 필요성을 주기 위해서 조금 난이도에 맞지 않는 것도 막 먼저 시키는 경향이 조금 있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좀 이러다가 국어 흥미를 잃을까 봐 선생님 살짝 걱정이 되거든. 지금은 일단 국어가 재밌어야 돼. 그래야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래야 선생님이 좋아지고 국어에 흥미가 있어야 앞으로 그걸 열심히 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거든. 일단 나를 좋아해. 일단 나를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비 중일 강의는 받니? 예비 중일 강의 보면서 흥미를 붙이고 그런 다음 내신 강의 들으면서 차근차근 하면 돼. 그 다음에 1학년 여름방학 때는 어떤 걸 들어야 하는지 이런 걸 순차적으로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선생님이 그거까지 플랜을 다 짜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하면 돼. 진짜야. 걱정 미리 하지 마. 알았지?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면 돼. 왜 괜히 내 제자 중에 3년씩 듣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대부분 한 번 들으면 애들이 헤어나오질 못해. 그래서 3년씩 가거든.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면 돼. 힘내지 말고. 알았지? 자, 그 다음 친구는 민땡영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제가 가끔 가식적이고 나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에요. 제가 작년에 몇몇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타인에게 기대지 말고 그 사람을 나의 일부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선을 그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편하다가도 다른 친구들의 관계를 보니 소외를 당하는 느낌인 거예요. 분명 제가 원한 것인데도요. 그리고 제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거의 조용하고 착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저의 신념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대하니 뭔가 제가 그 친구들에게 가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나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너무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 가식적인 것 같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 진심인 걸까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저의 신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와, 나 이 친구 고민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가식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단어라 그래. 가식적이란 말이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며 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 가식적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써서 그렇지 이거 그렇게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우리 민땡영 친구의 신념 난 그대로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 강의 찍고 있는 여기 PD 둘이 들어와 있거든. 근데 둘이 나를 보면 되게 가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실제에선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나도 카메라 켜지면 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 지금 우리 영희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만날 때 내 실제 모습을 다 보여주고 100% 오픈할 필요는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 상처를 받는 건 영희거든.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내 마음을 많이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상처받을 일이 늘어나는 건 좀 사실이야.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그럴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선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에게 내 진심을 표현할 땐 표현하고 하지만 내가 이걸 가식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는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내 속마음을 내놓을 때 내놓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건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선을 만들어 놓고 지내는 사이가 가장 오래가고 가장 잘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보니까. 다 오픈할 필요 없으니까 지금 그대로 하면 되고 가끔가다 진심은 한 번씩 표현해줘. 너는 나의 유일한 친구야. 나는 너를 진짜 나의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해. 이런 건 표현해야 알거든. 말을 안 해주면 몰라.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줘. 그럼 그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난 영희한테 진짜 소중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진심으로. 알았지?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절대 가식적인 거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인간관계 하는 게 맞아. 내가 볼 때 이만큼 지내오니까 그렇더라고. 알았지? 자, 그 다음 친구는요, 또 예비 중이네. 왜 이렇게 초반에 예비 중이 많은 거야? 아니면 예비 중이 나한테 강세인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예비 중인 여학생입니다. 저희 엄마는 연락이 안 되면 엄청 불안해하고, 하여튼 저가 느끼기에 살짝 저를 과민보호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친구들처럼 시내도 가고 조금 먼 곳에서 놀고 싶은데 엄마는 동네 안에서만 놀게 하고요. 카톡, 페이스북 같은 거 있으면 공부 집중 안 되고 친구들과 싸우면 상처받는다고 하지 말래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거.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예요. 제가 6학년이었을 때 조금 나쁜 애들이랑 놀았어요. 근데 애들이 사실 여기 나쁜이 아니라 양아치라고 썼어. 그래서 내가 나쁜으로 읽었어. 근데 애들이 자꾸 중학교 때 화장 안 하면 땡땡 된다고 여기도 내가 못 읽을 단어가 있네. 땡땡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화장이라면 질색팔색 하는 사람이거든요. 막 옷을 조금 신경 써서 입었는데 엄마가 막 패션쇼 하러 가냐고 막 뭐라고 하는 정도예요. 저는 화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한테도 살짝 화장 이야기를 이렇게 꼬아서 하는데 엄마는 나중에 할 거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화장하는 애들이랑 놀면 막 너도 물든다고, 그러니 상대도 하지 말라고 매일 말해요. 엄마는 어릴 때 얌전하고 공부 잘했는데 저는 학교에서 활발하고 가만히 못 있고 쫑알쫑알 대는 아이예요. 엄마와 나는 다른데. 저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막 화장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나네요. 저도 왜 그런지 사춘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 엄마들은 그냥 친구인가 물어보지 않아도 엄마가 하라고 한대요. 저는 진짜 화장하고 싶은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걸 유쌤한테 말하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유땡린 친구. 나 이거 들으면서 되게 왜 공감했냐면 우리 엄마가 이랬거든. 우리는 엄마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어. 되게 보수적이야. 그래가지고 나 때는 그렇게 화장하는 애들이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멀리 나가서 노는 거 말도 안 될 일이지. 노는 거 공부해야지. 우리 엄마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모범생적인 학생으로 크길 바랐기 때문에 나 굉장히 공감해. 이때는 이게 막 되게 슬프고 힘들어. 그 마음 이해해. 근데 나는 또 나이를 이렇게 먹고 보니까 부모님 마음도 너무 이해돼. 부모님이라면 내가 사실 결혼을 못했잖아. 아직도 나보고 결혼했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던데 내가 강의에서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도 묻더라. 나 결혼 못했고 안 한 거 아니고 못했고, 어떤 애 반지 2개 꼈다고 결혼 2번 했냐고 묻는 결혼이랑 상관없거든? 아무튼 부모님이 되게 지금까지도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과 이렇게 지내보니까 나이를 이만큼 먹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혼을 못해서 아이가 없는데도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은 알게 되는 거야. 전부는 모르겠지. 근데 알게 되는 거야.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굉장히 걱정될 것 같아. 특히나 우리 리니가 예쁘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막 이러니까 이 예쁘고 소중한 딸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시는 그 마음 나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 이해가 돼.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난 지금 리니가 제자인데도 걱정이 되는 걸. 나는 솔직히 나쁜 애들한테 물들을까 봐. 물론 나쁜 애들이라고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잘못 다른 길로 나아갈까 봐 부모님 마음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 얘기를 좀 할게요. 화장을 왜 하냐면 이 화장에는 일단 예의의 성격이 담겨 있고 나이 먹은 걸 티내고 싶지 않은 성격이 담겨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너희들의 얼굴은 이미 그 피부와 그 예쁨이 화장으로 가려질 수 있어. 나 그렇게 생각해. 너희들의 피부와 너희들의 그 애띤 솜털 같은 그 얼굴 너무 부러워 나는 지금. 이거 뿌옇게 처리해. 이따가 알았지? 나는 사실 카메라 화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 예쁜 얼굴을 괜히 화장으로 막 이렇게 물들이고 막 입술을 진하게 바르면은 더 나이 들어 보이거든? 입술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근데 그걸 막 이렇게 막 바르고 이러면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래서 나는 화장한 친구들을 보면서 왜 예쁜 얼굴을 가리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부모님이 딱 그 마음이신 것 같아.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화장 이런 거 전혀 못하게 하셨고, 나중에 근데 우리 엄마는 대학에 딱 이제 입학하고 나서 나를 데리고 화장품 파는 데 가셔서 필요한 걸 다 사두셨어. 이제는 해도 된다고. 그때 우리 엄마가 너무
너무 예뻤어. 엄마가 이런 걸 허락해 주시다니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 분명히 리니 어머니도 그럴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조금 이렇게 다른 데 신경 쓰기보다 이렇게 조금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주고 약간 믿음을 이렇게 쌓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예쁜 파우더 같은 정도는 허락해 주지 않으실까 싶거든. 일단 신뢰를 좀 쌓아보는 걸로. 일단 중학교 가서 첫 시험부터 잘 보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알았지? 화장 너무 하면 나중에 피부 늙어. 알았지? 자, 그 다음 친구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드디어 중3이 왔어. 임땡정.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중3을 올라가는 임땡정이라고 합니다. 나 이름 읽어도 되나 모르겠네. 제가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부모님과의 갈등과 꿈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 유쌤 이 코너를 통해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꿈 같으면서도 꿈 같지 않은 꿈이 있습니다. 어려워. 저는 항공기 승무원이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왜 꿈 같으면서도 꿈 같지 않은 꿈이냐면은 사실 저는 이 꿈에 대한 확신이 안 섭니다. 솔직히 제가 이 직업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공기 승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영어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적이 90점을 넘지도 못하는데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직업을 초1 때부터 키워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꿈을 키워왔는데 놓치긴 아깝네요.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항공기 승무원이 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엄마는 자신처럼 간호사나 하라고 하시고 아빠께서는 공무원이나 해서 돈을 벌라고 하십니다. 웃어서 미안한데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 나한테 온 친구들 중에. 하지만 전 그 직업들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직업이라는 것은 제가 행복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직업을 원합니다. 간호사,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행복할 자신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꿈을 향해 구불구불한 길을 택할까요? 아니면 부모님 말씀대로 어두운 길로 가야 할까요? 정말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럽네요. 이 일이 생각날 때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뭔가 이런 곳에 털어놓는다고 생각하니 혼란스러운 감정도 괜찮아지네요. 그러셨어요. 괜찮아졌다면 일단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이 꿈에 대한 얘기 내가 좀 해보고 싶었어. 내가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선생님,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라는 친구가 있고, 또 선생님, 저는 부모님이 공무원 하래요. 라는 친구들이 꽤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일단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면 꿈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도 힘들 때가 와. 선생님은 이 꿈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꿈꿨거든. 원래 그 전까지는 몇 번 바뀌었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의사가 하고 싶었어. 근데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피를 보면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피를 보면 자꾸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고,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는 담임 선생님이 너는 변호사라 그랬어. 그래서 난 변호사를 해야 되나 보다 그랬거든. 근데 중1 때 국어 선생님을 만나서 국어 선생님이란 직업이 너무 멋진 거야. 애들한테 저렇게 수업을 정말 재밌게 막 전달하는 그 선생님이 정말 완전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국어 선생님을 꿈꾸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 근데 저의 부모님은 한 번도 꿈을 반대하시거나 이런 적은 없어. 다행스럽게도. 그렇긴 한데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아직은 일단 성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일단 꿈이 확실하다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안 선다면 아직 좀 문제가 있지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그때 가서 열심히 공부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 꿈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도 좋아. 아직 중3이잖아. 예비 중3이잖아. 그 꿈에 대해서 확신 안 서도 괜찮아. 지금 20대 초반에도 자신이 앞으로 뭘 할지 꿈에 대해 막막한 사람도 되게 많아. 대학을 정할 때, 학과를 갈 때도 그 고민을 하면서 학과 선택을 하고, 학과를 선택해서 갔는데 공부를 막상 해보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 실제로 굉장히 많아.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시행착오를 충분히 여러 번 겪으면서 내 꿈을 찾아가면 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부모님이 간호사나 하래요, 공무원 하래요. 근데 부모님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 네가 행복한 걸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도 힘들 때가 와. 선생님도 이걸 하고 싶어서 했잖아. 중1 때부터 꿈을 꿔왔잖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 하루에
한 13시간 이상 일을 하거든. 정말 밤 11시에 늘 퇴근을 해.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2시간 쉬었다가 잠자고 또 일어나서 막 1시간 더 화장하고 그리고 나와. 정말 늘 그래. 주말도 없어. 나 주말에도 출근해.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은 이렇게 현타 가보잖아. 나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오거든.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매일이 그럴 거 아니야. 매일이 지옥일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그렇게 가끔 힘들다가도 여러분들의 글을 보고 막 글이 올라와서 선생님 힘내세요 이러면 막 두 눈이 번쩍 뜨여져.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또 막 댓글을 흘리네. 댓글을 달아 막 코피를 흘리면서 막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진짜 우리 윤땡정 친구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이 시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해. 뭐냐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잖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가고 싶은 꿈의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져. 근데 내가 공부를 지금 이 시기에 소홀하잖아? 그러면 폭이 이렇게 좁아진다.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의 시기가 중요해. 알았지? 열심히 해. 알았지? 여기까지. 오늘 내가 정말 진지한 고민들을 좀 많이 얘기했어.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꼭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 조금 또 다른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계속 올려도 되고 지금도 사연이 엄청 많이 쌓이고 있어. 몇 개인지 말하면 너희들 깜짝 놀랄걸? 그래서 내가 매주 하려고. 아무튼 힘내고 항상 선생님은 우리 지니어스 편이니까 늘 언제든 와서 얘기해. 알았지?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날게.